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기득권 언론이 망해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반도체 재고가 83.3%나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4월에 비해서 2023년 4월은 83.3%나 증가했어요. 거의 그냥 더블이 된 거죠. 거의 반도체를 팔지 못하고 생산하는 대로 창고에 쌓아놨다. 그 표현이 맞을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뭐 하고 있죠? 부동산 가격이나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한 것, 이거는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어떻게 조금 해결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안에서도 정말 반도체 수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대책 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부동산만 살릴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들도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제조업 전체의 그 재고율, 이거를 보면은 이미 97년 외환위기 때를 넘어섰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는 재고율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128 정도였는데 지금 2023년 4월 130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이 망해 간다는 거죠. 뭐 이제 그 안에 반도체도 있는 거고, 업종별로 이제 4월을 잠깐 살펴보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9% 뒷걸음질을 했어요. 가장 많이 감소한 부분이 전자부품,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제 그런 거 수출이 감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마이너스 20.2%, 그리고 화학제품 마이너스 20.5%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죠. 다행히 자동차가 조금 많이 상승을 해서 여기서 조금 만회를 했는데 전체적인 마이너스를 막지는 못했어요. 덕분에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을 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진다는 거죠. 임금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임금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나락으로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재고가 이렇게 많으면 좋지 않은 게 이걸 다 털어내야지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언론에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희망 회로를 돌리잖아요. 재고가 계속 쌓여 있을수록 회복이 더 느려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털어내야지 뭐 새로 생산을 하고 새로 뭐 활동을 하고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재고를 또 한 번에 시장에 쏟아내면은 가격이 폭락하고, 그러니까 손해 보면서 팔 수밖에 없고 기업이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재고라도 떨어내면은 다행인데 계속 창고에 있으면은 결국에는 창고 비용도 들 거예요. 당연하죠. 그냥 허벌판에 세워둘 수는 없잖아요. 전기비, 관리비 이런 거 들어가면은 이게 돈이 무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아무튼 이게 재고가 빨리 떨어져야지 경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그 기간이 더더욱 길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재고가 계속 쌓여 있으면. 이렇게 심각한데 지금 5월에도 무역 수지는 역시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작년 한 4월부터 해서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게 찍히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세계에서 198이라고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해서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합친 게 마이너스가 엄청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23년은 그거를 또 가뿐히 넘어설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전 세계 꼴찌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덕분에 세수도 펑크 났죠.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세금이 잘 거칠 리가 없겠죠. 이거는 약간 부수적인 현상인데 결국에는 수출이라든지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제가 왜 기득권들, 언론들 욕하냐? PF 지원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어려운 말로 지금 부동산 PF 대주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에는 세금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허그라든지 뭐 이제 산업은행 이런 데에서 수출이 어렵고 재고가 쌓여서 경제가 어려운데 부동산 카르텔 여기에만 지원을 좀 몰빵을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지원해주는 거는 뭐 1조, 2조, 50조 조가 기본이에요 그냥. 이러니까 부동산이 죽어가는데 약 먹고 일어난 사람처럼 잠깐 살아난 거죠.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재고가 이렇게 쌓여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만큼 나중에 보답을 하겠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좋아지면은 다시 환원을 하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사회적 합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상화 이렇게 좋은 말로 포장하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지원해 주는 거는 그냥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융 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주더라도 호구처럼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갚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연히 안 그러겠죠. 97년 외환위기 때도 163조가 기업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거의 돌아온 게 없죠. 아마 이것도 그렇게 비슷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와 너무 비교되는 게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이 정말 비교가 되거든요. 여기는 막 조 단위로 지원하고 자영업자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영업자가 9월에 뭐 만기 상환이 돌아온다고 해요.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고 해요. 작년 9월에 연장을 해서 올해 9월까지 연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라 수출이 망하든지 세수가 펑크 나든지 무역이 꼴찌가 되든지 이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이라고 신경 써줄까요? 약간 써주지 않을 것 같아요. 9월에 만기 연장이 안 될 것 같은데 돈도 없다고 또 핑계 대겠죠. 근데 이제 그건 진짜 돈이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PF는 지원해주고 뭔가 형평성이 굉장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도 60%가 이자도 못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정부는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곧 무너질 거예요.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부터 본격적으로 7월부터 매달 5만 호씩 역전세가 나오니까 자동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수출이 감소하는 거는 중국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요인인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이것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재생에너지 사용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사용이 8% 거의 준비가 안 됐잖아요. 이제 이 상황에서 유럽과의 계약이 끊기고 있다. 너희들 제품을 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약 취소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조사가 나와 있긴 해요. 얼마나 감소할지. 보시면 자동차 마이너스 15%, 반도체 거의 30%, 디스플레이 마이너스 40% 정도 이렇게 감소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에너지 장벽이 막혀서 수출이 감소할 수 있겠죠. 이것도 또 언론이 기득권 이런 카르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원전 카르텔, 이제 원전이 좋다 이런 식으로 막 홍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원전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대안도 충분히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원자력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소를 쓰면 되거든요. 호주라든지 사우디 이런 쪽에서 수소를 수입해서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관련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물을 전기로 분해하는 거잖아요. 그 수소를 잘 저장을 해서 이제 나중에 쓰는 거잖아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에너지 이제 수소 전기 분해를 하는데 수소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들한테 석유를 수입하듯이 수소를 수입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왜? 이제 지들끼리 해먹어야 되니까. 이런 산업들이 커나갈 자리가 줄어들겠죠. 결국에는 기득권들이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거를 희생시키는 그런 집단인 거죠. 기회가 된다면은 뭐 수소 투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 2차 전지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전 이야기하면은 또 댓글로 막 엄청 화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전 원전이 위험해서 안 된다기보다는 부동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거든요. 찬성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안전하고 깨끗하고 믿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내가 있는 지역에 원전이 오면은 아마 엄청 반대하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값, 아파트, 집값 이런 거 다 떨어지거든요. 기술적으로 돼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어디다 새로 원전을 짓는다 사실 다 반대할 거거든요. 원전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무튼 원전 이야기는 그렇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와 부동산만 지키겠다 이런 언론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